제가 장기 세계 경제 불안과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극자 극우 후보의 약진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세계 정치를 굉장히 변화시킨다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가장 그 극명한 예가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 나라는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 중도 우파인 국민당이요, 항상 서로 연정을 구성해서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다수당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6대4, 4대6으로 사이좋게 수십 년간 나눠 먹었는데요. 근데 지금 극자와 극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선의 1차 투표에서 24일 날 끝이 났는데요.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프 후보가 36.4%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쭉 되어오던 중도 우파, 중도 좌파의 대통령 후보가 다 4등, 5등을 기록하고요. 극우 정당에서 1등, 36.4%, 그리고 극자에 가까운 친녹색당 출신 후보가 20.3%로 2등을 해서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오스트리아식 연정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극자의 약진이 지금 중도 좌우파의 짜웅한 연정을 곧 무너뜨릴 것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오고 있다 했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반쯤 지났죠. 이제 드디어 연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극우 정당의 약진은요, 지금 오스트리아가 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았는데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이 받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았대요. 거기에다가 오스트리아의 근로자의 순수입은 점점 하락해서 2008년 이후에 지금 99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침체와 한마디로 이 많은 난민의 유입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결국은 앞으로 이 난민들이 임금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난민들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라는 오스트리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스트리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도 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3개주 의회에서 모두 의석을 차지했고요.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그랬습니다. 또 독일 연방 16개 주 가운데 8개의 주 의회에 의원을 갖다 입성시켰고,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열린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국민정선이 약진을 했고, 영국에서도 제3당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이 독립당이라고, 이 독립당이 일종의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3등을 했고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성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그것은 경제와 세계 정세의 불안정에서 기초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중산층, 서민, 노동자층이 반란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똑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오스트리아식의 썩은 이혼 집정부제 체제를 갖다가 한국에 들고 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민주당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마 오늘 이 5개 주에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선을 앞두고
테드 크루즈와 존 케이식이 3개 주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와 3위인 존 케이식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미국 시간으로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인디애나, 오리곤, 뉴멕시코 예비선거에서 공동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크루즈는 자신이 유리한 인디애나 유세를 갖다가 집중하고 자기가 좀 불리한 오리곤하고 뉴멕시코는 케이식한테 내어주기로 했고 케이식은 인디애나 주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주에서 서로 1개, 2개를 상대방을 각각 밀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매직 넘버, 즉 과반수인 1237명의 대의원 확보하는 것을 막아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중재 전당대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즉, 이 트럼프가 먹는 걸 갖다가 침을 뱉어서 못 먹게 만든 다음에 혹시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는 거죠. 자, 미국의 대선에서 이렇게 비겁한 짓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나 보는 후진 정치식 단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성자 독식 제도인 인디애나를 잃는다면 타격이 커서요. 실제로 인디애나를 놓치게 되면 과반수에 가기 어려울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대의원이 57명인데요. 트럼프가 37, 크루즈가 31, 존 케이식이 22%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단일화를 해서 이 크루즈한테 밀어주게 되면 여기서 사실상 트럼프가 57석을 다 못 가고 가면 그걸로 과반수는 못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2개 주를 내주고 지는 이 1개 주를 존 케이식한테 받은 겁니다. 자, 미국 정치에서도 정말 비열함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케이식 두 사람의 단일화에 이어서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대선에 뒷돈을 대어오던 큰손이 힐러리를 차라리 지지하겠다면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의 핵심 돈줄이 찰스 데이비드 코크 형제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힐러리를 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가 공화당의 후보들보다 더 나으면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클린턴 정부가 부시 정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앞에 힐러리 남편 클린턴이 부시 정부보다 나았다. 정부의 크기와 지출 증가 측면에서 본다면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보다 2.5배 높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형제가요. 그리고 힐러리를 지지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직선적으로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힐러리의 행동이 지금의 말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일단 그 정도만 말하겠다 하면서 힐러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이 한다면 밀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사했다는 겁니다. TV 인터뷰에서요. 이들 형제는 석유 사업을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복지에 돈을 많이 투자하던 오바마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화당 대선에 1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장담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 형제간이 힐러리 지지로 돌아서면요, 공화당의 돈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들은 트럼프를 나치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는데, 자,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미국의 돈줄은 월가와 또 이 미국의 다국적 산업, 석유자본, 무기산업, 그리고 IT 등과 깊숙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돈줄들의 입장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맞추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지금 노동자나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돈줄을 가지고 정책을 저거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다니까 힐러리가 지금 지가 하고 다니는 말을 지킨다면 힐러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한마디로 기득권의 돈줄이 지배하는 미국 정치에서요. 이제 별의 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없어진 겁니다. 왜? 당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말을 잘 들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힐러리가요, 트럼프의 전용기 유세를 문제 삼아서 일반인과 동떨어진 사람이라 이래 비난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미국을 잘 알고 친숙해야 되고 각계각층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큰 비행기에서 내려 자만스킨 유세를 하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욕한 뒤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나 뉴욕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몇 대의 비행기로 몇 대의 헬리콥터를 타고 이걸 번갈아 가며 유세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딴 사람은 몰라도 한번 강연할 때마다 2, 3억 원씩 받는 힐러리, 그리고 그 가족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힐러리가, 또 미국의 재벌들과 깊숙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힐러리가 지 돈 벌어서 지가 쓰는 트럼프를 나무랄 수 있는지,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뭐가 틀린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